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한 자세로 팔이 아파서라도 못할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유튜브 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부모님들은 분노가 막 끓어오르죠. 결국 폭발해서 학원이라도 가! 이러면서 눈에서라도 빈둥대는 모습을 안 보려고 어딘가에 보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명문대에 보낸 그분들, 훌륭하게 자녀 교육을 시키신 그분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책이나 인터뷰를 보면요, 의식적으로든 아니든 그분들은 가정의 분위기를 설계했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집 공부 환경도 잘 설계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한번 봐주시고요. 그럼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하면 좋을지 계속해서 알아볼까요? 여러분 혹시 공부 잘하는 건 DNA가 정하는 거다. 부모가 유전적으로 지능이 좋아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 그건 예전에 1960년대 쌍둥이의 지능을 분석한 연구의 영향이 커요. 그게 어떤 연구였냐면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 그리고 다른 곳에서 자란 일란성 쌍둥이들을 지능 검사를 해서 유전과 지능의 관련성을 분석한 거였어요. 연구 결과 일란성 쌍둥이 지능 검사 결과가 매우 비슷했고 떨어져서 산 경우에도 일란성 쌍둥이끼리의 결과가 비슷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란성 쌍둥이는 일란성 쌍둥이에 비해서 지능 검사 결과가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일란성은 유전적으로 거의 똑같으니까 따로 떨어져서 살아도 지능이 비슷하구나. 이란성은 같은 환경에서 자랐어도 유전적으로 다르니까 지능이 다른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면서 지능은 유전이 아주 많은 부분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연구는 결론이 과장되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하도 논란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서 유전이 인지 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50%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그 주장이 거의 대세가 되었죠. 그러다가 2013년에는 쌍둥이들의 DNA 샘플을 수집하고 지능 검사를 해서 유전성을 추정한 연구를 했는데요. 인지 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성이 약 35%로 나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IQ 검사든 웩슬러 검사든 여러 지능 검사는 그 검사를 열심히 연습하면 점수가 더 높아집니다. 연습을 통해서 점수가 높아지는 거라면 타고난 지능을 파악하는 거다라고 보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혹시 날 닮아서 머리가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거나 우리 아이는 머리 좋은 DNA를 타고났나 봐. 이런 생각은 잠시 접어주시고 지금 우리 아이 상태에서 내가 어떤 도움을 줘야 지금보다 더 성장할까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명문대를 보낸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녀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할 거라고 믿었고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서울대 나온 가수 이적의 어머니 박혜란 작가가 믿었더니 자랐다 라고 말한 것도 자녀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뜻이겠죠. 자녀가 영유아기 때는 누워만 있던 아이가 기어가고 걷고 막 옹알옹알 하던 아이가 갑자기 막 말하고 성장하는 게 막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 아이가 천재 같고 뭐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몰라가지고 내가 뭘 못 해줘가지고 이 천재를 망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지능 검사 다니고 그런데 좀 크면 이제 말도 다 하고 뭐 딱히 드라마틱한 게 없어요. 학교 가서는 뭘 하고 오는지도 모르겠고 학원에서는 막 틀려오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인지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사실 인지적인 부분은 티가 잘 안 나거든요. 우리는 매일 자녀를 보니까 어제도 똑같아 보이고 오늘도 똑같아 보이고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은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은 자연현상을 인지하면서 성장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가 실패를 성장의 계기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냥 나쁜 경험이라고만 생각하는지 기가 막히게 알고 있고 실패를 나쁜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 자신의 지능이 좋아질 거라고 믿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집안의 기본적인 분위기를 우리 모두는 성장할 수 있다. 지능도 좋아질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도록 세팅해 두시고 또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전 이런 집안 분위기, 공부 환경을 세팅하는 것을 선택 설계 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넛지라는 책에서 이 선택 설계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넛지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원래 주의를 끌기 위해서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라는 영어 단어예요. 이걸 행동 경제학 분야에서 사용하면서 부드러운 개입으로 사람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용어가 새롭게 정의됐는데요. 넛지의 대표적인 예는 남자 소변기에 벌레를 그려 넣어서 소변이 변기 밖으로 튀지 않게 한 사례라고
골대라든지 쓰레기통 위에 농구 골대를 달아서 쓰레기통 주변이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된 사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하도록 정황이나 맥락을 만드는 사람을 바로 선택 설계자라고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모두 자녀가 더 좋은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고 싶죠. 그건 당연해요. 하지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방법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부모의 시각에서 보면 자녀가 너무 답답하기도 해서 가끔 강압적으로 자녀를 통제하기도 합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 어느 정도의 통제는 꼭 필요해요. 하지만 자녀가 클수록 직접적이고 강압적인 통제는 오히려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자녀가 커갈수록 여러분도 점점 선택 설계자가 돼서 부드러운 개입으로 자녀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넛지를 곳곳에 심어두셔야 합니다. 애들이 책을 많이 읽게 하려면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든가 거실에 책장을 둬야 한다라든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런 게 바로 맥락이나 정황, 공부 환경을 만드는 거겠죠. 애플 CEO였던 스티브 잡스 부모는 기술자였대요. 스티브 잡스는 아버지가 뭐든 잘 만드는 게 너무 신기해서 아버지에게 기술을 배웠고 차고에서 안 쓰는 부품을 모아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도 좋아했다고 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어렸을 때부터 집에 컴퓨터가 있었고 직접 만지면서 놀 수 있었어요. 이 두 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막 회사 CEO로 키워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맥락을 만든 건 아니었겠지만 자연스럽게 이런 환경들이 인생에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점점 자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고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애가 내 말은 안 들어. 아니면 말을 잘 듣더라도 너무 내 말만 들어서 나중에 막 스스로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까진 잘 따라왔는데 나중에 삐뚤어지거나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도 끼실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직접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통제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자녀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곳곳에 좋은 넛지를 심어두는 선택 설계자가 되세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자녀의 완성된 모습을 여러분이 미리 생각해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수학머리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의대 보낼 거야 라고 결심한 순간 부드러운 개입이 아니라 강압적인 개입이 될 확률이 높고 자녀들이 다 알아챌 거예요. 대신에 내 아이가 내가 조성한 이 맥락, 이 환경과 만나면 도대체 어떤 포텐이 터지는 그런 멋진 아이가 될까를 궁금해하면서 지켜보세요. 여러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멋진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 다 좋아. 그런데 그럼 도대체 선택 설계자는 어떻게 될 수 있어? 이게 바로 궁금하실 텐데요. 꼭 어떤 물건을 배치하고 설치하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슴에 확 와닿는 말이나 행동, 그런 것으로도 자녀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선택 설계자가 되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자녀를 잘 관찰하셔야 합니다. 아까 제가 넛지 사례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쓰레기통 위에 농구 골대 설치한 거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쓰레기 버릴 때는 그렇게 던져서 넣잖아요. 그런데 농구 골대가 없을 때는 휴지통 옆에 떨어져도 다시 주워서 넣지 않던 걸 농구 골대가 있으니까 무조건 꼬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워서 넣더라는 거예요. 지금 자녀가 어느 정도 커서 내 말이 안 먹히는 그런 단계다, 아니면 먹히긴 해도 불안불안하다 하시면 자녀를 잘 관찰해 보세요. 제가 도대체 어떤 거에 움직이는 아이인가, 뭐에 관심이 있어 하나 잘 관찰해 보시면 부드럽게 개입하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처리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뇌는 변화를 싫어해서 그냥 보통 했던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런 걸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집 하나를 고를 때도 정보가 너무 많고 산만한 건 고르지 않게 된다든지, 자녀가 변화를 싫어하는 걸 이해하고서 새로운 도전을 할 동기를 마련해 준다든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공부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책이든 강의든 유튜브 영상이든 다양한 방법으로 뇌과학이나 심리학, 교육학, 그런 인간을 이해하는 정보들을 많이 찾아서 보세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에 적용을 해봐야 하는데요. 내가 우리 아이를 잘 관찰했고 이 아이가 무엇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았다. 그러면 바로 더 나은 행동을 하는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아이가 어떤 과제를 하는데 자꾸 시작을 미루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그 과제가 별로 안 어려워서 끝까지 하는데 오래 안 걸리니까 지금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계획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계획 오류는 사람이 어떤
집안일을 끝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실제보다 덜 걸릴 거라고 착각하는 건데요. 그것 때문에 계획 자체를 무리하게 세우고 결국에는 해내지 못해서 좌절하고 또 무리하게 세우고 또 좌절하고 그러는 게 반복돼서 나중에는 자기 효능감도 굉장히 낮아집니다. 제가 그래서 아이한테 사람들은 흔히 계획 오류에 빠진다더라 알려줬고 아이가 그때부터는 조금 일찍 과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자녀가 스스로 인간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알게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을 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선택 설계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저는 엄마표, 아빠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표, 아빠표 교육은 보통 부모가 직접 교사가 돼서 자녀를 가르치는 방식을 말하잖아요. 요즘은 이 의미가 넓어져서 숙제 같은 걸 도와주는 것도 엄마표나 아빠표라는 이름으로 부르고들 계시더라고요. 어찌됐든 부모가 직접 가르치는 방식은 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거나 그런 장점도 있지만 매일 꾸준히 해야 돼서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반면에 좋은 맥락이나 공부 환경을 설계하는 건 내공이 필요하긴 하지만 세팅만 잘해두시면 매일 실천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도 자녀를 잘 관찰하고 시간을 잘 이해해야 되고 적용까지 해야 되니까 쉬운 건 아닙니다. 이럴 땐 여럿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실천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강의를 했는데 수강생분들이 자기들도 자녀에게 좋은 선택 설계자가 될 수 있게 선생님 강의랑 챌린지랑 꼭 해주세요 라는 그런 요청이 많았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강의로 공부하고 5일 동안 챌린지를 진행하고요. 이웃집 박사 언니 구독자분들에게도 이 소식을 알려드리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과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하고요. 월요일은 자녀 학습에 도움이 되는 뇌과학이나 교육학, 심리학 내용이 담긴 세미나를 2시간 동안 줌 실시간 강의로 진행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스스로 실천한 것을 커뮤니티에 공유하는 챌린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면 활동지를 나눠드리는데 이 활동지를 작성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자녀를 관찰하게 되실 거고 거기에 맞게 선택 설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인사이트가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챌린지 기간 동안 여러 사람과 함께 실천하면서 자극도 받고 또 서로 힘도 내주고 하면서 가정에 잘 적용하시게 될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제 채널에 구독자가 많지 않아서 구독을 안 해두시면 영상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말고 꼭 구독해 주시고요. 주변에 자녀 교육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영상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